안녕하세요. 마르코스쌤이에요. 네. 이번 영상은요, 제가 예전에 올리려고 했었던 영상인데, 작년도죠. 이제 올해가 2022년이라서, 2021년에 영재고에서 이제 출제했던 기출문제들의 경향, 이게 어떻게 이제 예전이랑 비교해서 어떻게 변했고, 어떤 스타일로 문제가 출제됐는지를 간단하게 이제 소개해드리는 영상이에요. 그래서 이 이후로 올라올 영상들은 실제로 각 학교마다 어떤 문제가 나와서 어떻게 예전에 비해서 어떤 식으로 바뀌었다를 좀 더 학교마다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는 영상이 이제 뒤에 이 이후에 아마 업로드가 될 것 같고, 오늘은 이제 2021년도에 진행했던 영재고 기출문제에 대한 어떤 간단한 분석, 또 트렌드, 경향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영상을 이제 제작을 하겠습니다. 이게 왜 예전에는 사실 제가 이제 뭐 연도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전 연도의 영상, 그러니까 그전 연도의 영재고 기출 문제들을 하나씩 분석하거나 이런 일은 별로 없었어요. 제가 수업하는 친구들하고는 전년도랑 비교해서 지금 이번 연도는 문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면서 이제 추세가 어떻게 변한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완벽하게 뭐 문제 트렌드가 바뀌거나 이런 일은 별로 없었는데 아마 다 아시겠죠. 이제는 그 작년도부터 영재고 입학 그 전형이 많이 바뀌면서 2차 전형의 문제 유형이나 또는 문제 문항 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그러니까 2020년도에 출제했던 문제 기출 유형하고 2021년도에 출제한 문제 유형이 상당히 많이 다르거든요, 느낌이. 그래서 어떻게 다른지를 직접 한번 보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모든 학교를 다 비교하기는 어려워서 통상 이제 가장 이제 많이 저희가 접하는 영재고 준비하는 친구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학교의 문항을 이제 예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다른 문항들을 다 비교해서 보면 더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한 학교에 있는 문제들만 한번 비교해 보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제 잠시만 이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 화면을 좀 줄였어요. 자, 일단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어떤 화면인지 아시겠죠? 요거는 이제 작년 거부터 먼저 볼까요? 작년 거. 자, 요거는 실제로 이제 2021 학년도니까 보이시죠? 위에 글씨에 2021 학년도기 때문에 실제로는 2020년도 입학 시험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세종과학영재고의 문제였어요. 자, 일단 3번, 4번 화면이 보이는데 문제 일단 볼까요? 3번 2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일반형입니다. 이게 x가 1, x가 2, x가 3에서만 함수값이 절대값으로 1이 나와요. 그러면은 a4a 플러스 b 플러스 c 값을 구하세요. 딱 읽어보면은 일단 문제가 굉장히 간단하죠. 읽는 순간 나한테 뭘 요구하고 있는지, 나한테 주어진 조건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물론 앞번호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1교시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쉽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유형의 문제가 대략 30문항 정도가 나와요. 그죠? 4번도 간단합니다. 100 이하의 자연수를 모두 곱한 값이 10의 n제곱인데요. n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지는데요. 가장 큰 자연수의 n이 얼마일까요? 그죠? 이거는 딱 봐도 그냥 10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 지수가 어디까지 되는지 아마도 제 생각에는 2의 지수가 몇 개인지 물어보는 문제겠죠. 보자마자 바로 그냥 풀이법이 떠올리는데 한마디로 재작년 문제까지는 학생들이 문제를 읽자마자 나한테 주어진 조건이 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지가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았어요. 물론 1교시 문제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문항수는 많고 문항의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은데 어떤 공식이나 내가 풀어본 유형의 문제들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지금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웬만한 경시 공부한 친구들은 보자마자 바로 풀이법이 떠올리는 되게 대표적인 문항들이죠, 저런 건. 자, 저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주어진 시간 안에 많은 문항들을 최대한 빨리 풀어라가 그때 재작년까지의 트렌드였거든요. 자, 근데 지금 작년도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이 문제는 작년도 문제인데, 선생님, 문항 번호가 7번인데요? 라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7번은 아니고, 선생님이 속해 있는 학원 쪽에서 복귀해서 복원시킨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반드시 7번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문항을 복원한 순서대로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근데 일단 문제를 먼저 볼게요. 제시문을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참고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문제도 세종영재과학고에서 출제했던 문제입니다. 지문을 보면은 문자열의 내용 볼까요? 문자열이 있고 18글자인데 이게 미복원이기 때문에 글자가 뭔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는 문자열이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빈도가 뭐 어떤 조건이 있고 나는 아스키 코드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아스키 코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든 코드입니다. 다는 모스부호 설명을 합니다. 모스부호는 이렇게 만든 건데요. 하면서 밑에 소문제가 나옵니다. 1번 좀 화면을 좀 줄일게요. 자, 1번 뭐 W, X, Y, Z를 각각 K개의 0과 1을 이용해서 표현할 때 그래서 위에 나와 있는 아스키 코드와 모스부호를 가지고 뭐 어떻게 하면은 다음 길이가 어떻게 될까요? 라고 나오죠. 자, 그 다음 문제가 이어서 진행이 돼요. 자, 보면 두 번째, 이번에 2번 문제가 있어요. 그죠? 또 같은 식으로 위에 나와 있던 조건을 가지고 그러면 이런 숫자는 이런 문자에 대응되는데 그럼 이 숫자는 어떻게 대응될까요? 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소문제가 계속 이어집니다. 3번 같은 경우도 또 있어요. 그죠? 문자열에 대해서 이게 36개 미만이면서 또 위에 2번 같은 오류가 생기지 않는 코드를 또 설계하세요. 이거는 내가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죠? 자, 이게 지금 어떻게 변한 것 같아요? 문제를 보면은 예전에는 되게 간단한 그냥 문항 하나 주고 내가 풀이법만 딱 떠올리면은 바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근데 그런 문제들이 여러 개 나오는 형태로 그러니까 학생들이 최대한 트레이닝이 돼서 숙달된 친구들은 빨리 문제를 풀 수 있는 유형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문제들을 다 개통화시키고 유형화시켜가지고 넌 이런 유형의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이런 유형의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가르쳐줘서 아이들을 트레이닝을 시키면 그걸로 결과를 뽑을 수 있는 유형이었으면 지금은 이제 그런 식으로 그냥 아이들한테 어떤 공식, 어떤 유형, 어떤 단원 이거를 가르쳐가지고 이거 하면 문제 풀 수 있어.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읽고 나한테 주어진 조건을 해석을 한 다음에 여기서 문제에서 나오는 문항들을 내가 그걸 또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되게 황당하게 2번에서 오류가 생기게 되는데 그럼 그런 오류가 생기지 않게 내가 직접 코드를 설계하래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나와 있는 조건을 내가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여기서 물어보는 답에 대한 걸 도출하지 못하고 이게 어떤 공식이나 어떤 단원에 속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아스키 코드나 아니면 뭐 모스부에 대한 원리, 이걸 문자열로 바꿨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거를 저희가 학원이나 학교에서 배우지 않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말 그대로 뭐 사고력 수학을 정말 했다든가 아니면 본인이 수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코딩 같은 거에 관심이 있어서 이런저런 공부를 했던 친구들이 좀 더 익숙하게 다가갈 수 있고 또는 그런 걸 안 해봤어도 내가 논리적인 사고가 좀 잘 되는 친구들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굳이 이거를 어떤 유형이라고 얘기하면 사고력 수학에 나오는 문제 같은 거예요, 이게. 근데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대부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드린 요번에 지금 보고 있는 요 유형의 문제가 세종영재고의 이제 문제인데요. 세종영재고 같은 경우는 요번 시험에서 자, 공동 출제를 했어요. 물론 이제 공동 출제를 했지만 서로 이제 다른 뭐 문제들도 있곤 한데 자, 보면은 자료를 내려가 볼까요? 자, 공동 출제한 문항들을 한번 보면은 자, 문제가 굉장히 많죠. 대전과학고도 있고 한데 아래쪽 가면 이제 4개의 학교가 작년도는 공동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들은 비슷한 문제들을 내고 또 각각 학교마다 조금씩 다른 문제들을 내기도 했는데요. 볼까요? 대구, 광주, 인천, 세종이 통합수학으로 같은 유형의 문제를 냈어요. 근데 이 학교 중에는 문항수가 여기 나와 있는 문항보다 좀 적은 학교도 있고 좀 많은 학교도 있고 몇 개 문제는 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하면서 여기에 있는 통합 문제들도 지금 보시면은 1번 문제도 어떤 규칙을 설명해주고 도를 놓는 규칙 같은 거 설명한 다음에 이제 출발해서 도착점까지 가는 경로가 한 가지만 되도록 하는 돌의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이게 딱 보면은 경우의 수와 확률적 문제인 것 같지만 위에 있는 규칙대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확률을 구하세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랑은 달라요. 그죠? 보통은 사고력 수학에서 많이 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고 또 참고로 넘어가면 2번 같은 경우도 또 규칙을 또 줍니다. 이번에는 또 뭐 캐릭터, 뭐 돼지, 토끼, 판다, 무늬, 굵기 한 다음에 또 규칙을 주고 이 규칙에 따라서 다음 문제를 풀어보세요 하면서 1번 문제 주고 또 내려가면 2번 문제 주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문제 자체가 일단 전처럼
그냥 문제 짧은 거 한두 줄짜리 주고선 또는 뭐 길어봤자 세네 줄짜리 주고선 그냥 뭐 2차 함수에서 다음 값을 구하세요. 뭐 삼각형에서 다음 변의 길이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뭐 변의 길이, 가계 크기, 뭐 값 구하고 이런 식의 문제가 더 이상 안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문제들은 보면 그래서 끝까지 가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무슨 어떤 넓이를 구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그냥 값을 구하세요가 아니라 이 부분을 전부 다 서술해서 풀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단답형으로 답을 쓰겠는데 지금은 단답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이 문제를 다 봤는데요. 간단하게 몇 개의 문제만 봤지만 이것만 딱 봐도 이제 바뀐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대충 감이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학원에서 또는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학생들한테 영재고 대비를 시키는 방법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형화됐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어떤 문제들, 어떤 유형, 어떤 교재를 보고 이 정도 공부했으면 그리고 얘가 이 정도 풀면은 영재고 가서 어느 정도 점수 받겠다. 이게 보이는데 이제는 저희가 그 교재들을 풀리고 이 아이들이 수험을 봐서 점수가 나올 때 정말 얘가 이렇게 해서 합격이 되나? 라는 게 요즘은 이제 확실히 눈에 잘 안 보여요. 왜냐면 학생들마다 다 이제 스타일이 달라서 어떤 친구는 사고력 수학을 좀 많이 해가지고 막 논리적으로 이런저런 막 되게 확장된 생각을 잘하고 수학에 대한 시야가 넓고 이런 친구도 있고 근데 대신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공식이나 막 문제풀이 이런 건 빠르지 못해. 이런 친구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요즘 트렌드에 더 맞아서 영재고 합격 확률이 더 높은 거고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공부를 준비하는 것도 좀 여기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이게 제가 뭐 어떤 학원이나 어떤 수업이 좋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만드는 건 아니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냥 아는 선에서 이제 뭐 바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공부를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하는 방법은 뭐 앞으로도 영상 올리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은 아직 좀 저학년인 친구들은 기존보다는 사고력 수학의 비중이 확실히 높아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뭐 선생님들 모두 다 공통으로 생각하는 생각이고 저희도 사실은 초등학교 고학년들은 대부분 중등경시를 특강을 듣게 해요. 겨울방학부터는. 근데 초등학교 5학년 또는 6학년임에도 불구하고 겨울방학 특강 때 사고력 수학 중에 난이도가 높은 사고력 수학 특강을 깔아버리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예전보다 중등 과정에 대한 심화 문제를 더 잘 풀고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막 바둑돌을 옮기고 막 성냥개비 막 쌓기나무 하고 이런 게 아이들이 생각하는데 더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초등학생들 중에는 좀 약간 빠르게 고등수학까지 진도를 나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초등과정, 중등과정에 대한 사고력 부분은 많이 경험을 안 해본 친구들이 많아요. 초등학교 5학년인데 진도는 거의 고등학교 걸 나가는데 이 친구는 사고력 수학이나 이런 걸 안 해봐서 실제로 무슨 복면삼이나 이런 게 나오면은 거의 뭐 건드리지 못한다든가 또는 왜 저희 알죠? 숫자만 갖다 놓고 중간에 부호나 괄호로 나가지고 수식을 완성하세요. 이런 문제는 거의 손을 못 댑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요즘의 영재고 트렌드에는 좀 맞지 않아요. 예전 한 2, 3년 전에 영재고 트렌드에 맞는 학생이고 저희가 선행을 빨리 나가거나 심학을 엄청 많이 풀려가지고 말 그대로 훈련에 의해서 문제를 잘 풀게 되는 그런 영재고 입학은 좀 많이 달라진 거죠. 아마 올해 영재고 문제도 거의 이런 유형의 문제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게 선생님들이 거의 이거는 확실시 된다고 보고 있고 문제 수는 절대 많지 않을 거예요. 아마 많아도 10문제 내외 정도일 텐데 아까 봤듯이 문제에 대한 해석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진 규칙에 대한 걸 내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다음에서 물어보는 거를 어떻게 내가 답을 찾아가는지를 본인 스스로 서술할 수 있는 학생들 그러다 보니까 독서에 대한 독서를 많이 해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는 것도 익숙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 해석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나 수학에서 배운 어떤 뭐 이론만 딱 갖다 놓고 풀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공부를 많이 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해서 예전에 했던 교재들이 이제 다 쓸모가 없어요. 이런 뜻은 아니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수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본인이 문제도 풀 수 있고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 했던 공부를 뭐 이건 다 아니고 이제 다 사고력 수학 책으로 보세요.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고력 수학을 좀 더 공부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이고 한데 예전처럼 완전히 막 너무 고등 선행 쪽을 막
많이 가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미적분 이상이나 아니면 뭐 수투까지 가서 삼각함수를 하고 이런 것까지는 입학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다지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경시교재 같은 경우도 교재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막 어떤 공식에 의해서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어떤 정리, 어떤 공식을 쓰면 한 번에 문제가 풀려버리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많은 책보다는 이왕이면은 공식을 쓸 수 있지만 공식을 쓸 때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지 공식을 썼을 때 풀이가 나오고, 또 문제도 그냥 단답형으로 다음 변의 길이를 구하세요, 다음 각의 크기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삼각형 두 개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것이 뭐 닮음이 가능한지를 설명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도 가능한지 설명해봐라, 뭐 설명을 해봐라, 증명을 해봐라, 이런 유형의 문제가 많은 책이 좀 더 지금은 영재고를 대비하는데 유리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학원을 선택하시거나 교재를 선택하실 때도 예전에 학원에서 했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는 수업 방식을 고수한다고 하면은 한 번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물론 학원들마다 저희도 새로 바뀐 트렌드에 맞춰서 수업을 바꿉니다라고 말씀은 드리는데, 실제로 선생님이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는지는 또 이제 또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학생들하고 수업을 하면서 이제 질의응답을 많이 하는 게 지금은 좀 많이 필요해요. 왜냐면 학생이 그냥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랑 이제 가장 많이 제가 진행하는 부분에서는 학생들한테 문제를 제가 먼저 풀이를 한번 보여주고, 선생님은 이렇게 풀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풀었니? 물어보고, 그다음에 그 친구들 중에 그러니까 어떤 친구랑 여러 친구들이 풀이를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선생님이 봤을 때는 이런 풀이랑 이런 풀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풀이 같은 경우는 되게 좋은 풀이 같다. 그러니까 뭐 설명도 짧고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쉽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풀이라서 이런 풀이는 되게 좋으니까 우리 이 풀이를 잘 기억하자.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랑 풀이 같은 경우도 선생님이랑 어떻게 다른 관점으로 풀었는지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고,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해야 학생들이 봤을 때 내가 한 문제를 풀어도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지를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보면서 어떻게 문제를 푸는 게 빨리 풀고 쉽게 풀 수 있는지를 본인 스스로 연습할 수 있는 기회 같아요. 그래서 조금 수업의 방향이나 수업의 교재라든가, 그리고 기존에 있던 교재도 그냥 기존 교재에서 예를 들어 변의 길이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있었으면 선생님이 조금 그걸 수정해서 그냥 변의 길이를 구해서가 아니라 이 변의 길이를 구하는 과정에서 내가 반드시 필요한, 또는 이런 거를 쓰면은 변의 길이를 구하는데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겠다 하는 게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그러니까 뭔가 학생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들을 본인이 좀 펼쳐낼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를 좀 접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요즘 트렌드에 좀 맞는 수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도 뭐 학원을 선택하시거나 교재를 선택하실 때 좀 이렇게 아이들이 쓰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교재 위주로 좀 선정을 해주시면 좋고, 그다음에 학원에 가서 이제 상담을 받으실 때도 좀 그런 걸 좀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학원에서 수업을 어떤 스타일로 진행을 하는지, 뭐 아마 물어보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예전처럼 선생님이 한 시간에 들어와서 문제를 막 10개씩 풀어주고 20개씩 풀어주고 막 경시 문제 저희는 막 교재 이거 해가지고 막 이만큼 문제 풉니다. 문제를 많이 푸는 게 물론 도움은 되지만 그보다는 문제 뭐 10개 정도만 한 시간에 뭐 6개, 7개밖에 안 풀더라도 학생 한 명 한 명이 이제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도 선생님이 좀 확인도 하고, 그다음에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서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문제들을 좀 따로 아이들한테 집중적으로 좀 확인도 하고, 좀 그러니까 그런 수업이 진행되면 좀 더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다음 영상부터는 학교별로 이제 예전에 나왔던 문제랑 요번에 출제된 문제를 비교하면서 어떤 식으로 유형이 변했는지 이런 거를 좀 약간 분석하는 영상을 올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이제 새해 됐으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제가 영상이 되게 업로드가 굉장히 더딘 편인데, 그래도 이제 가끔씩 와줘서 인사하시는 분들도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새해에도 영재고 과학고, 또 이제 본인이 원하는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리는 여러 학생들, 화이팅 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정도 하면 되겠죠, 인사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